먼저는 실적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은 실적 악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뭐랄까 그 하락폭이 이번 분기는 완벽한 침체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 특히 대형 다우나 S&P가 왜 오르고 있냐면 이거를 주축을 이루는 뭐 애플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막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팡팡팡 뛴 거고요. 그래서 다우는 S&P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다우하고는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제 이걸로 반발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나쁘진 않잖아요. 완전하게 완전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침체는 아니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가 문제일 거예요. 내년도가 문제인데,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을 이번 분기에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럽도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유럽이 조금은 힘든 시기를 겪는 그 시점에서 잘 버텨야만 전체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리세션입니다. 리세션은 연착륙 가능성 아직도 있어요. 확률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경기 침체확률은 62, 연착륙까지 포함한 겁니다. 경기 침체 확률은 높아진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8월에 이제 25%. 근데 이게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강달러가 사라졌죠. 예전에 일단 강달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올 4분기 경기 침체 빠진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살짝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0.3하고 독일은 0.6%. 그러나 산업 생산이 독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란이 사우디 침공하면 또 난리 나겠죠. 그런 것들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이제 강군데 이거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이 제대로 안 되고 번개 있어야 하죠. 위드 코로나 강력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 중국이랑 유럽 이쪽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전체적인 침체가 좀 강하게 되는 거고 풀릴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 이분이 예측하는 거는 침체는 당연한 건데 이제 자본 손실 기업의 살생부 그러니까 디폴트를 내버리는 기업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솔직히 건설사가 계속 부도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건설사 쪽에서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고 지금 뭐 요만큼 됐을 때는 그게 뭐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근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랑 연결됩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출입입니다. 이게 감소죠.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중국의 셧다운이 가장 큰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를 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적과 리세션이고요. 실적과 리세션은 조금은 후순이에요. 지금은 후순이고 이거가 리세션이 발현이 되는 순간에는 강력한 이슈긴 하겠지만 사실상 리세션을 촉발하는 거는 금리가 4.5인 상태를 3개월로 마무리하느냐 4.5 이상 되는 게 1년으로 가느냐의 게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게 중간 정도 되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한 4월, 5월까지만 5%에서 유지하다가 금리가 한 4, 5,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4, 5%까지 떨어져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도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리스크는 저는 지기 싫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른 급등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 그냥, 뭐, 있는 주식 갖고 대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이너스 30도 있고 마이너스 50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현금 보유를 계속 꾸준히 해주면서 단기 채권으로 넘어가서 현금성 자산을 늘려놓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는 약 30%까지는 꼭 현금을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짧게 대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길게 수익률을 길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잘 파시는 거고요. 저도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해드리지만 그 공개되는 종목들의 목표가 임금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싶을 때는 꼭 이제 매도 사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떨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2년 정도 걸릴 거고 지금의 하락 사이클과 침체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매집을 해서 나중에 상승장일 때 고점에 이번에 매집한 것만큼만 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대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